출근 전 쌓여가는 업무 메시지, 정신없는 단톡방, 열어보는 게 두려웠다. 신입 시절에는 회의가 싫었다. 중요한 얘기는 휘몰아치는데 다 적기엔 타이핑이 못 따라가고 끝나고 회의록은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했다. 보고서는 써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자료 조사를 해야 할까? 자료는 흩어져 있고 그저 머릿속만 복잡해져 갔다. 주식 투자 시작해보겠다고 경제신문은 있는데 매번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그만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굿노트와 똑똑한 필기가 내 어지러운 직장생활을 정돈시켜 주었다. 손으로 쓸수록 삶이 또렷해진다.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업무를 할 때 노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손필기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 핵심만 필기를 해두고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손이 가는 대로 끄적이면서 생각 정리를 할 때, 영어나 경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메모나 하이라이트를 할 때, 이럴 때는 제 아무리 노션이라도 역시나 손으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굿노트를 가지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굿노트는 노트 필기 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진 앱인데요. 어마어마한 꿀팁과 어마어마한 무료 양식까지 공유를 드리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굿노트를 열고 오늘 일지 템플릿을 열어볼게요. 템플릿을 여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오늘 일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굿노트 화면에 신규를 누르고 불러옵니다. 저는 블렛저널 간소화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블렛저널은 모든 종이에 자신만의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다이어리 작성법입니다. 저는 이런 블렛저널 형식을 대학생 때부터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간소화를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아침, 회사, 저녁 이렇게 하루를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5개 정도로 적습니다. 너무 많아져도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개수는 10개 이하로 씁니다. 굿노트에서는 이렇게 손글씨를 쓸 수 있는데 저처럼 손글씨는 자신이 없다, 금손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할 일, 헬스장에서 근력운동하기, 중간에 잘못 쓰면 2번 터치하면 실행 취소를 하고 또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그럼 중간에 선을 내려서 그어주시고 붙여쓰기를 해야 한다면 선을 올려서 그어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산돌구름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예쁜 폰트를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검색해서 무료로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켜줍니다. 그러면 굿노트에서 바로 그 폰트가 보이고 적용을 시켜주면 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회의록 양식을 불러왔고요. 제가 신입 때는 회의 때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이해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땐 녹음 기능을 켜줍니다. 회의를 하면서 메모할 내용들을 빠르게 필기를 하는데요. 회의록은 이런 손글씨로 적은 것보다는 데이터로 남겨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회의록 공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는 무조건 노션에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꿀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서없이 쓴 내용들을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하고 넘겨서 텍스트 변환을 해요.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노션 템플릿 직키트에 회의록 양식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굿노트에 쓴 내용을 노션에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은 녹음 기록을 다시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회의 중. 지금은 회의 중. 이게 또 대박인 게 필기 시점에 녹음 기록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 후에 자꾸 딴소리하는 박책임님 이렇게 딱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입 때는 다시 들으면서 놓친 내용을 복기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쓰기 위해 기획을 해볼 건데요. 보고서 기획 노트 양식을 열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보고서 쓰기를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두서가 없어지고 깜빡하고 넣지 않은 자료들을 다시 넣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야근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보고서 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기획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구성 7단계도 넣어두었으니까 이거 보면서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인드맵처럼 아이디어를 쭉쭉 쓰다가 표나 차트는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도 구상합니다. 도형을 그리고 꾹 누르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지고요. 쓰다가 지우고 싶을 때는 막 문지르면서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는 영역을 그리고 바로 올가미 툴로 이게 바뀌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할 시간이 왔습니다. 듀얼 모니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화면 스플리트 기능을 써서 화면을 쪼개서 쓰면 되죠. 웹을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는 선택을 해서 굿노트에 그대로 옮겨주시면 텍스트체로 복사가 되고 이미지도 꾹 눌러서 굿노트로 옮기면 이미지도 자유롭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료 리서치를 하면서 논문이나 영어로 된 아티클을 봐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에스크 굿노트 기능을 써서 이게 AI 기능이거든요. 요약본을 써주라고 하던지 아니면 번역을 돌려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칠 수도 있고 테이프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테이프로 이렇게 가려놓고 정답을 확인할 때 테이프를 탭하면 뒤에 내용이 보여요. 그리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시간 맞춰서 문제 풀 때도 유용하겠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제 뉴스나 산업 리포트를 볼 때도 있는데 경제신문을 무료로 보고 스크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뉴스 탭으로 가서 관심 있는 언론사들을 구독을 해두고 스크랩해두고 싶은 기사는 여기에 프린트 표시를 눌러요. 그러면 상단에 인쇄하기를 눌러주시고 창이 하나 뜨면은 상단에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굿노트에 옮겨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스크랩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로 표시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내 생각도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기능도 쉽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링크 삽입 기능을 쓰면 문선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나 다른 웹사이트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수식을 쓰면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주식하면서 간단한 계산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굿노트와 함께한 직장인 라이프를 보여드렸는데요. 굿노트는 노트 3개까지 무료로 볼 수 있고 그 이상 보기 위해서는 유료 요금제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굿노트에서 첫 1년 구독권을 무려 50%나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노말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공해주신다고 합니다. 굿노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스마트한 업무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